이번 영상에서는 당뇨병이 가까워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다리의 이상이라는 주제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당뇨병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다리의 이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영상 초반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 먼저 왜 당뇨병의 전조가 다리에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이어서 다리에 나타나는 7가지 이상 증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고 싶으신 분은 설명란의 목차에서 건너뛰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왠지 다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뇨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당뇨병 환자와 예비군을 합하면 무려 2천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중 상당수가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지만 사실 그 전조는 다리의 이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상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면 당뇨병이 진행되어 신경 손상이나 혈관 장애, 최악의 경우에는 다리 절단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병의 전조로 나타나는 다리의 이상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이거 그냥 둬도 될까? 하고 불안하신 분은 물론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신의 다리에 해당되는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의견이나 감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당뇨병의 전조가 다리에 나타날까? 먼저 당뇨병이라는 병이 왜 다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병의 진짜 무서운 점은 혈당이 높음으로 인해 전신의 혈관과 신경이 서서히 손상된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그 손상은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됩니다. 특히 영향을 받기 쉬운 곳이 바로 신체의 말단 부위입니다. 심장에서 멀어 혈액이 닿기 어렵거나 가늘고 긴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일수록 손상이 축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는 체중을 지탱하고 항상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이나 산소가 공급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미세한 신경들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 신경들이 손상되면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뇨병은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피부 상태나 감각 조절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변화라도 그것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당뇨병이 진행되면 그 전조가 다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은 나이 때문인가? 피로가 쌓였나 보다 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초기 이상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합병증을 진단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당뇨병을 알게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리의 이상은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작은 이상도 놓치지 말고 평소 다리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당뇨병의 전조로 나타나기 쉬운 다리의 이상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떠오르는 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다리와 비교해보며 체크해보세요. 발에 일어나는 이상. 1. 쥐가 자주 나는 증상. 당뇨병이 가까워진 사람에게 나타나기 쉬운 첫 번째 다리 이상은 밤중에 종아리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심한 통증에 잠에서 깨는 증상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 횟수가 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다리에 쥐가 나는 곳은 당뇨병 혹은 당뇨병 예비군에게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쥐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뇨병과 관련된 경우에는 혈당 상승으로 인해 신경 기능이 흐트러지거나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아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당뇨병은 체내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려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부족해지며 근경련을 쉽게 일으키게 됩니다. 자율신경에도 악영향을 미쳐 근육의 수축과 이완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자는 동안 갑자기 쥐가 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반복적으로 쥐가 난다면 그것은 몸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빈도가 늘고 있다면 건강검진을 받거나 혈당을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발에 일어나는 이상. 2. 발끝이 시리거나 따끔따끔하고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 혹은 쪼그려 앉은 후 감각이 남아있는 것 같은 저림 현상입니다. 이러한 발끝의 이상 감각은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특히 당뇨병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말초신경이 서서히 손상을 입게 됩니다. 발에 있는 신경은 길고 가늘기 때문에 더 쉽게 손상되며 그 결과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감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으며 처음엔 가벼운 불편감이었다가 점점 심해지고 감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만져도 감각이 없거나 뜨거움, 통증을 느끼지 못해 상처나 화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 피로 탓이라 여기고 지나치지만 발끝의 감각에 이상을 느낀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혈당 검사나 전문의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3. 발에 일어나는 이상 3.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은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맨발로 걸어도 바닥의 차가움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신발 속에 돌멩이가 들어갔는데도 모르는 경우, 발을 부딪혔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발끝의 신경이 더 큰 손상을 입어 촉각, 통증, 온도 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감각 둔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한 신호로 이런 상태가 되면 상처나 화상을 입어도 알아차리기 어렵고 작은 문제도 심각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신발이다 피부가 벗겨져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걸어다니다가 상처가 악화되어 감염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저림 통증 같은 이상한 감각뿐 아니라 감각 소실의 형태로도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 감각 둔해지는 현상을 본인이 잘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둔해진 것 같다는 느낌만 받을 때도 많습니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을 평소에 자주 만져보고 작은 이상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은 몸의 위험감지 능력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방치하지 말고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발에 일어나는 이상 4. 발 뒤꿈치 건조 및 갈라짐. 네 번째는 발이 지나치게 건조해지고 갈라지는 증상입니다. 최근 들어 뒤꿈치가 거칠어지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겨울도 아닌데 갈라져서 아프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방치하고 있다면 당뇨병과 관련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자율신경 기능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그 영향으로 발에 땀이 잘 나지 않게 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원래 땀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면 발 전체가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 기능도 약해집니다. 건조가 심해지면 피부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뒤꿈치나 발바닥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걸을 때나 신발이 닿을 때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상처의 회복이 늦기 때문에 작은 갈라짐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발바닥이나 뒤꿈치를 자세히 볼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목욕할 때나 양말을 신기 전 꼭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조는 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겉보기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는 발톱색이 변하거나 두꺼워지고 변형되는 증상입니다. 최근 자신의 발톱을 자세히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색이 탁해졌다든지 두꺼워서 자르기 어렵다든지 잘 부서진다든지 하는 변화는 몸 내부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되면 혈류가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톱에도 여러 문제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노란빛이나 흰빛으로 흐려지는 변색, 두꺼워짐, 울퉁불퉁해지는 등의 변형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얼핏 보면 무좀이나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뇨병성 혈류장애나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혈류가 나빠지면 발톱이 차갑게 느껴질 뿐 아니라 피부색도 변합니다. 원래는 분홍빛이어야 하는 발끝이 창백하거나 거무스름해지고 자주 색에 가까워지는 것은 피부 아래 흐르는 혈액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발끝까지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혈류가 나쁘면 냉증뿐 아니라 저림, 통증, 상처 회복, 지연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 방치하면 심한 혈관 장애와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거나 냉방 때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한 번은 꼭 의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발에 생긴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에 쓸린 상처나 작은 긁힌 상처가 오랫동안 딱지가 생기지 않거나 상처 부위가 계속 진물나는 상태라면 당뇨병으로 인한 혈류 및 면역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상처 부위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치유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보통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을 상처도 균이 침투하면 염증이 생기고 악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발바닥이나 뒤꿈치는 걸을 때마다 압력이 가해져 작은 상처가 심한 궤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당뇨성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통증을 느끼기 어려워 발견했을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상처가 감염되어 결국 다리 절단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상처라고 가볍게 보지 말고 낫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계속 지속되거나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의료진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병 또는 당뇨병 예비군인 사람들의 다리에는 특징적인 신호와 증상이 나타납니다. 쥐가 자주 난다, 발끝이 저리거나 따끔거린다, 발의 감각이 둔해진다, 발이 건조하고 갈라진다, 발톱 색이 변하거나 변형된다, 발이 차갑고 색이 좋지 않다,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등의 증상은 모두 당뇨병의 신호입니다. 다리에 이러한 당뇨병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그냥 두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